선생님의 몸은 더 이상 20대 청춘의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70년 된 낡은 엔진을 계속 사용하면 터집니다. 75세가 넘었다면 운동의 법칙을 180도 바꿔야만 살아남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78세 한 회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건강전도사로 통하던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조깅을 하시고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산을 타셨습니다. 또래 친구분들이 지팡이를 짚을 때 이분은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셨던 분입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뛰시다가 갑자기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오셨지만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심장은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고관절까지 복합골절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찾으신 회장님이 저를 붙잡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남들 술 마실 때 운동하고 남들 잘 때 걸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장님은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70년 된 클래식카가 한 대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해서 외관은 번쩍번쩍합니다. 하지만 엔진 속은 어떨까요? 부품은 낡았고 고무 패킹은 사가 있고 엔진의 탄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시속 150km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엔진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은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심장은 가죽주머니처럼 딱딱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수수깡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서 혹은 건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 몸의 엔진 상태는 무시하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75세 이후에는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낡은 엔진을 슈퍼카처럼 오래오래 달리게 만들 진짜 운동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자녀분들을 불러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십시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병원비 1억 원을 아끼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운동은 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한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했던 조깅이 나를 죽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거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상식이죠.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은 젊었을 때는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합니다.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쉼없이 뛴 여러분의 심장은 이제 두꺼운 가죽 주머니처럼 딱딱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해서 심박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심장은 빨리 뛰기만 할 뿐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안 통하는 허열 상태가 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뛰시다가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친구분과 산책하면서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건 약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에서 걸어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한 회장님도 바로 하산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조심조심 가십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벼우니 성큼성큼 내려오시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으깨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입니다. 체중 6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은 200kg이 넘는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70대 이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안 받을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암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폐렴과 욕창이 와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산 정상 찍겠다는 욕심 버리십시오. 굳이 가셔야겠다면 차라리 차 타고 입구까지 가셔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산에 가신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서 무릎에 갈 힘을 팔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TV에서 건강 비결이라면서 한겨울에 계곡물 입수하거나 냉수 마찰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시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하려고 찬물에 뛰어들 때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마비되는 겁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영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 물 온도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이어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 가시면 체온 조절탕이나 온수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물속 걷기를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조깅, 하산, 찬물 수영, 이것들은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적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3가지는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헬스장이나 골프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얼른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깅이나 등산은 힘들어서라도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재미가 있어서 혹은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멈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더 큰 함정에 빠뜨립니다. 4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숨을 참으면서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재산이다 해서 헬스장 다니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쓰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헙 하고 숨을 참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참으면 뱃속 압력이 올라가서 힘을 쓰기는 좋아지지만 그 순간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이던 분도 숨 참고 힘을 쓰는 순간 순식간에 200, 250까지 올라갑니다.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압력이 차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동면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옵니다. 실제로 한 회장님 친구분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시다가 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육 좀 키우려다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근력 운동을 하지 마라? 아닙니다. 숨만 안 참으시면 됩니다. 힘을 쓸 때, 그러니까 들어 올릴 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으십시오. 숨구멍을 열어두면 혈압은 절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무게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십시오. 우리는 보디빌더가 될 게 아닙니다. 5번째는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안 실리니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의 중요 부위가 짓눌립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틀어막는 겁니다.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눌립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망가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악화됩니다. 심하면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오는데 이걸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계속 타십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는 30분 타면 반드시 내려서 5분은 걸어주셔야 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골프 스윙의 과도한 회전 동작입니다. 골프 치시는 어르신들, 비거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척추를 쥐어짜는 비틀기 운동입니다. 젊은 척추는 물먹은 수건이라서 비틀어도 잘 버티지만 70대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속이 빈 깡통 같은 상태입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획 비틀면 척추뼈가 우지끈하고 찌그러집니다. 이걸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뼈가 부러져도 처음엔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파스 붙이고 또 골프 치러 나가십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듭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장을 누릅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돼서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팔로만 가볍게 치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 나 아직 짱짱하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조깅, 하산, 냉수욕, 숨참기, 장시간 자전거, 풀스윙 골프. 이 운동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자 고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숨만 쉬고 살란 말이냐고 화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한 회장님도 저한테 똑같이 화를 내셨으니까요. 하지만 태어나신 회장님은 지금 제가 짜드린 루틴대로 운동하시고 오히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공원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5세 맞춤형 생존 운동 루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까지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해결책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 회장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운동이 되겠어?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하셨죠. 하지만 딱 3개월 뒤 회장님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엔진은 슈퍼카처럼 관리하는 하루 4단계 생존 루틴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 7시 시동 걸기 단계입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새 쉬고 있던 심장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무리가 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낙상하기 딱 좋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5분만 투자하세요. 발목을 까딱까딱하고 기지개를 켜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엔진을 예열하는 겁니다. 이 5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오전 10시 안전주행 단계입니다. 아침 드시고 소화가 되면 평지 걷기를 하십시오. 산이나 오르막길은 피하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탄성 매트가 깔리는 공원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화 테스트입니다. 친구분과 통화하시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흥얼거릴 수 있는 속도로 딱 30분만 걸으십시오. 세 번째, 오후 3시 엔진 정비 단계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 탄력 밴드 운동을 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걷기만 해서는 상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못 만듭니다. 마트에서 파는 5,000원짜리 고무밴드 하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고 밀어주는 동작을 하세요. 숨을 후 내뱉으면서 당기면 혈압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7시 세차 단계입니다.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걷기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견딘 무릎과 허리를 물의 부력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물속 저항 때문에 걷기만 해도 운동 효과는 땅 위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게 바로 한 회장님이 실천하신 루틴입니다. 돈도 안 들고 관절도 안 다치고 심장도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완벽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걷다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것도 운동 효과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통증에는 가짜 위험과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았더니 통증이 사라진다. 이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소위 말하는 쇼핑카트 증후군이죠. 이건 불편할 뿐이지 당장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멈췄는데 서 있어도 계속 아프거나 다리가 차갑게 느껴진다. 이건 진짜 위험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다리 혈관이 꽉 막힌 겁니다. 다리 혈관이 막혔다는 건 심장혈관, 뇌혈관도 다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당장 심장내과나 혈관외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괜찮은가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거미형 체형, 의학용어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뚱뚱한 비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내장지방이 낀 건데 이 내장지방이 염증 공장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밥량을 줄이지 마시고 단백질을 늘리십시오. 매끼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으로 근육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러닝화나 스마트워치가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십만 원짜리 장비 살 돈으로 대학병원 가서 심폐운동 부하 검사, 영어로 CPT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받으십시오. 내 심장이 정확히 어느 강도에서 힘들어하는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숫자로 딱 나옵니다. 내 몸의 배기량을 정확히 알고 운동하는 것이 비싼 신발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 루틴과 상식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당장 이 안전한 루틴을 시작해보겠다. 내 몸을 아껴주겠다.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을 30년 습관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되찾은 한 회장님의 모습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퇴원 1주년을 맞아 외래 진료를 오신 한 회장님을 뵈었습니다. 예전처럼 터질 듯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거나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예전에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면 내가 늙었구나 싶어서 화가 났는데 지금은 평지에서 손녀딸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내 2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진짜 운동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은 더 이상 무리해서 산을 타지 않으십니다. 헐떡거리며 뛰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여유가 넘치십니다. 자신의 몸을 이기려고 했던 고집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지혜를 선택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75세가 넘으면 운동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강도,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속도,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황금 법칙입니다. 둘째,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비싼 등산복과 근육질 몸매보다 중요한 건 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건강해지겠다고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실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의사인 저에게는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뜨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주치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